하객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예비 며느리의 반응이었어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죠. 그동안 보여줬던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미소가 아닌 차갑고 승리에 찬 미소였어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며느리가 된다던 그 아이가 제게 남긴 귓속말. 그 차가운 웃음과 함께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온몸이 떨려와요. 어쩌면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아이의 마지막 말을 듣기 전에 제가 무언가를 더 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전 60살의 박선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다른 부모님들도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어쩌면 제 이야기가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 밤 꿈을 꿔요. 환하게 꾸며진 결혼식장, 흰 드레스를 입은 예비 며느리,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던 우리 아들의 모습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어떻게 바뀌어 버렸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아마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난리가 났냐고요. 우리 아들이 아끼던 반지는 왜 피로 물들었는지, 그리고 왜 그날 밤 며느리의 그런 무서운 고백을 들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경찰까지 오게 됐는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우리 준호가 자기 회사를 차리고 성공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는데, 이제 좋은 며느리감도 만났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머니라면 다들 그렇듯이 아들이 잘 되는 게 제일 큰 소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다 좋았어요. 우리 아들 준호는 32에 잘 나가는 건설회사 사장이 됐고, 주변에서 모두들 부러워했죠. 어린 시절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만 하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 아들에게 어느 날 찾아온 인연이 있었어요. 29의 예쁜 아가씨, 한지수. 처음 그 아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좋은 짝을 만났구나 싶어서요. 저는 아들 준호를 혼자 키웠어요. 준호 아버지가 일찍 하늘나라로 가시는 바람에 그래서인지 더 마음이 쓰였나 봐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면서요. 하지만 자꾸만 수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밤늦게 몰래 하는 수상한 전화, 서류 가득한 가방, 그리고 이상한 돈 거래까지. 제가 우연히 본 것들인데 하나같이 마음에 걸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요즘 세상하고 우리 때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혹시 내가 너무 구식으로 생각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동안은 입을 다물고 있었죠.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지수를 의심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몇 마디 했다가 큰 싸움이 났었거든요. 첫사랑에 빠진 우리 아들은 제 말은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그저 지수의 말만 들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결혼식 날이 점점 다가왔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축하한다고 했어요. 아들 잘 키우셨네요. 며느리감이 너무 예쁘고 똑똑하다면서요? 이런 말들이 오갔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특히 그날 아침, 결혼식 당일 아침에 있었던 일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신부 대기실을 찾았어요. 꽃으로 예쁘게 장식된 방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이었죠. 그때 지수의 전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곧 끝나. 준호 오빠의 모든 걸 다 가지게 될 거야. 그 순간 전 모든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결혼행진곡이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하객들도 다 와 계셨고 준호도 이미 예식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결혼식장에서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이 떨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어머니, 저 만나는 사람 있습니다. 처음 듣는 아들의 설레는 목소리였어요. 늘 조용하던 우리 아들이 18살 총각처럼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좋은 인연을 만났나. 그렇게 생각했죠. 어머니, 지수가 정말 대단해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회사 다니고, 요리도 잘한대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일만 하던 아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게 신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왜일까요? 아들 말을 듣는데 왠지 걱정이 됐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달까.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 싶었죠. 늘 그렇잖아요. 뭔가 너무 좋아 보이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인데. 일주일 뒤에 지수가 처음 우리 집에 왔어요. 비싼 옷을 입고 예쁘게 꾸민 모습이었죠. 첫 인사부터 뭔가 달랐어요. 보통 처음 인사하러 오는 며느리감들은 다들 수줍어하고 긴장하는데 이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수예요.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운 인사였어요.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습도 말투도 미소도 너무 완벽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불편했어요. 첫 상견례에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약과예요. 준호 오빠가 어머님이 옛날 과자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그녀는 예쁘게 포장한 과자를 내밀었어요. 준호는 감동한 눈으로 지수를 봤죠. 어머니 취향까지 이렇게 잘 맞춰주다니 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다른 걸 봤어요. 진심이 아닌 것 같은, 뭔가 계산된 친절 같은 거였죠. 어머니라면 다들 그런 직감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하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지수는 완벽한 며느리감처럼 굴었어요. 음식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웃는 것도 한치의 실수도 없었죠. 어른 앞에서는 조신하게 굴고 준호 옆에서는 사랑스럽게 웃고 집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더니 어머님, 준호 오빠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생겼네요. 하면서 웃음꽃을 피우고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고 너무 완벽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걸렸죠. 특히 마음에 걸린 건 그 아이가 준호의 회사 얘기를 물어볼 때였어요. 오빠, 이번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몇 채예요? 분양가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보통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마치 회사의 규모와 가치를 알아보려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회사가 이번에 강남에서 큰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100세대가 넘는 고급 아파트. 준호는 그저 자랑스러운 듯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지수의 눈빛이 지금 생각하면 마치 사냥감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지수가 돌아간 후에 준호가 제게 물었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지수가 참 괜찮죠? 그 순간 제가 뭐라고 말해야 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기뻐하는 아들 얼굴을 보니 차마 말을 못했죠. 그래,
예쁘고 똑똑해 보이네. 그게 전부였어요. 준호는 그 말만 듣고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첫사랑이 그런 거겠죠. 상대방의 모든 게 예뻐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그날 이후로 준호와 지수는 자주 만났어요.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밤마다 전화하고 마치 고등학생 연애처럼 순수해 보였죠. 준호 얼굴엔 늘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지수가 들고 온 명품 가방이 제 눈에 띄었죠. 백화점에서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그 가방이 몇백만 원은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매번 오면서 비싼 선물을 가져왔어요. 한 번은 수입 화장품 세트, 또 한 번은 고급 한과. 어떻게 월급쟁이가 이런 선물을 매번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지수 씨가 저를 많이 생각해 주나 봐요. 준호는 그저 좋아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전 자꾸 개운치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너무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 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시장에 가려고 아침 일찍 나왔는데 우연히 지수를 봤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 준호 앞에서 보여주던 단정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어떤 중년 남자와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서류 봉투도 주고받고.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마음속에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한 게. 어머니, 저 지수한테 청혼했어요. 겨우 2달. 2달 만에 준호가 들고 온 소식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말도 못했죠.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도 반년은 만나보고 결정하는데 2달이라니. 얘야,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전 확신해요. 지수가 제가 찾던 사람이에요. 아들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수한 눈빛이 오히려 더 겁이 났죠. 세상 물정 모르는 우리 아들이. 더더욱 걱정됐어요. 그때부터 전 지수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참견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지만 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것밖에 없었어요. 혹시 저만 이런가요? 아니죠. 분명 다른 어머니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식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자식을 위한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부모 마음 아닐까요?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나가 보곤 했죠. 달빛 아래 서서 한숨만 쉬었어요. 우리 준호가 걱정돼서 말려야 하나, 그냥 지켜봐야 하나. 밤새 이런 생각만 했어요. 어떤 날은 새벽 4시가 되도록 잠을 못 이뤘죠.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걸 뻔히 보면서도 말릴 수가 없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수가 우리 집에 와서 며칠 동안 같이 지내게 됐어요. 명절이 다가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준다고. 어머님, 제가 이것저것 배워둬야죠. 이제 곧 며느리가 될 텐데. 얼마나 살갑게 굴던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정말 며느리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도 어김없이 이상한 걸 보게 됐죠.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조심스레 가보니 지수가 노트북을 펴놓고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장님. 준호 씨 회사 자료는 다 준비했어요. 곧 보내드릴게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한밤중에 무슨 회사 자료를. 살그머니 다가가 보니 화면에는 우리 회사 내부 자료들이 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상을 물리고 나서였어요. 지수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외출을 했는데 그때 실수로 떨어뜨린 가방에서 서류들이 쏟아졌어요. 어머, 이게 뭐지? 펼쳐진 서류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와 거래처 목록, 심지어 직원들 개인정보까지 있더라고요. 예비 며느리가 이런 걸 왜 가지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용기를 내서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야, 지수 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니, 또 그러실 거예요? 지수는 완벽해요. 제가 보증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게 바로 문제였어요.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가짜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며칠 뒤엔 더 큰 일을 발견했어요. 은행에 통장 정리하러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건데 지수의 통장에서 수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한 거예요. 어머님, 이거 비밀인데요. 제가 주식을 좀 하거든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둘러대더라고요. 하지만 그 금액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몇 천만 원씩 오가는 거래가. 어떻게 월급쟁이가 이런 돈을.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준호 회사에서 중요한 입찰 정보가 새어나가고 경쟁사에 밀리고 그럴 때마다 지수는 준호를 다독이면서 위로했죠. 오빠, 괜찮아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다정한 위로였지만 전 그 말 속에 숨은 차가운 계산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처럼. 어느 날은 시장에 가다가 우연히 지수를 마주쳤어요. 평소 우리 앞에서 보여주던 단정한 모습이 아니었죠. 화려한 명품 옷에 진한 화장. 그리고 낯선 남자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해. A건설하고 계약만 성사되면 가까이서 들은 대화 내용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A건설이라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경쟁사인데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컴퓨터로 지수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3년 전 신문 기사를 발견했죠. 기사 속 사진 속 예비 신부가 바로 우리 지수였어요. 손이 떨려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그동안의 의심이 하나둘씩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친정어머니라고 소개받았던 분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죠. 친정어머니라고요. 전 지수 씨 어머니가 아닌데요. 그 애가 저더러 그렇게 소개했나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지수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준호를 유혹하기 위한 연극이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찌나 길던지 다리가 후들거려서 몇 번이나 길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떻게 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호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과연 내 말을 믿어줄지. 이미 결혼식 날짜도 잡혔는데 그날 밤 준호를 불러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준호야,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그때 갑자기 지수가 들어왔죠.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그 차가운 미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겠다는 거죠.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 눈빛. 어머님, 전 준호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런 의심은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지수의 말에 준호는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오히려 저를 나무랐죠.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지수를 믿어주세요.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이제는 제가 뭘 해도 준호는 제 말을 듣지 않을 거란 걸. 그만큼 지수의 거짓된 사랑이
우리 아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결혼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서 창가에 앉아 있었죠. 달빛이 참 밝던 밤이었어요. 그때 우연히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지수가 보였어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인데 화려한 원피스에 진한 화장을 한 채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중년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지수가 서류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우리 회사 경쟁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더라고요.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아니, 잠이 안 와서 그날 밤 전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뭐부터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져서 다음 날 아침 준호가 회사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고 했어요. 중요한 입찰 정보가 새어나가 낙찰에 실패했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시아버님 제사상을 제가 직접 차려볼게요.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여전히 지수는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이어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죠. 그녀의 모든 행동이 얼마나 계산된 것인지를. 어느 날은 우연히 그녀의 전 약혼자 가족을 만났어요. 백화점에서 마주쳤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가슴을 아프게 했죠. 아이고, 박 여사님. 저희도 늦게 알았어요. 그 여자가 우리 아들 회사 기밀을 빼내서 경쟁사에 넘기려 했다는 걸요. 다행히 결혼 전에 알아챘지. 그래도 회사가 큰 손해를 봤어요. 손이 떨려왔어요. 그동안 제가 본 것들이, 제가 느낀 것들이 전부 진실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전 준호의 방을 찾아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으니까요. 준호야,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그때 또 갑자기 지수가 들어왔고, 준호는 지수의 눈치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지수를 믿어주세요.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부터였을까요? 지수의 본 모습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한 번은 그녀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이번엔 달라. 준호 오빠는 정말 순진해. 결혼하고 나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어느 날은 우연히 지수의 가방에서 떨어진 서류를 보게 됐어요.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예비 며느리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그날 밤이었어요. 늦은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지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이제 곧 결혼이에요. 제가 준호 씨 회사 지분 절반만 확보하면 돼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 지수의 거짓된 사랑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며칠 뒤 우연히 길에서 지수의 친구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친구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죠. 아줌마, 전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안 되겠어요. 지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전에도 2번이나 이런 식으로 부자들한테 접근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길거리 벤치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발. 그래서 알게 됐어요. 지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걸요. 처음 피해자는 대기업 후계자였대요. 지수는 그를 유혹해서 약혼까지 했지만 결혼 직전에 들통났죠.
회사 기밀을 빼돌린 게 발각된 거예요. 두 번째는 금융회사 사장이었대요. 이번에는 좀 더 치밀했지만 역시 결혼 직전에 모든 게 밝혀졌죠.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지수는 처음부터 돈만 보고 결혼하려고 했어요. 준비된 각본대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준호가 그저 그 아이의 또 다른 사냥감이었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그동안 제가 본 것들이 떠올랐죠. 밤마다 하는 수상한 전화, 회사 서류를 몰래 빼내는 모습, 경쟁사와의 은밀한 만남.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는지, 왜 그렇게 완벽한 며느리인 척했는지. 모든 게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식이 코앞인데 준호는 제 말을 믿지 않을 텐데 밤새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지수를 만나서 이야기해 보기로요. 지수 씨,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지수는 이제 더 이상 그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어머님,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미 모든 게 결정됐잖아요. 지수 씨, 제발 정직하게 말해줘요. 당신은 우리 준호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수가 입을 열었죠. 사랑이요? 어머님도 참 순진하시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전 이제 30이에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요. 준호 씨 같은 사람. 이런 기회 다시는 없을 거예요. 결혼식 하루 전날이었어요. 창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죠. 마치 하늘도 울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준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무척 지쳐 보였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져 있었고 평소의 밝은 표정도 없었어요. 어머니, 전 잘하고 있는 걸까요? 처음 듣는 아들의 불안한 목소리였어요. 그동안 지수에 대한 제 걱정을 한사코 부정하던 아들인데 드디어 무언가를 느낀 걸까요? 어젯밤에 지수가 이상한 전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회사 주식 얘기랑 인수합병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서야 준호가 지수의 본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걸까요? 준호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결혼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갑자기 지수가 들어왔거든요. 마치 우리의 대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님이랑. 지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그 완벽한 며느리의 미소는 없었죠. 대신 차가운 계산이 담긴 눈빛,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니야. 그냥 어머니랑 내일 결혼식 얘기 좀 하고 있었어. 준호는 또다시 지수 앞에서 약해져 버렸어요. 그동안 쌓아온 그녀의 거짓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지수는 준호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멀어지는 발걸음 속에서 들리는 지수의 말. 오빠, 우리 내일이면 정말 부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설레지 않아요? 달콤한 목소리.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 보였어요. 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준호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준호를 찾아갔어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더군요. 준호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내일이 결혼식인데. 아니, 이번엔 달라. 내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손이 떨렸어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
지수의 정체를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꺼내려는 순간. 그때였어요. 갑자기 비상계단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었나 봐요. 거기 누구예요? 준호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누군가 급하게 달려 내려가는 발소리만 들렸죠. 그 순간 전화가 왔어요. 지수였죠. 오빠, 지금 어디예요? 제가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 달콤한 목소리.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방금 전 우리 대화를 엿듣고 달려간 게 지수라는 걸. 어머니, 죄송해요. 지수가 기다린대요. 내일 봬요. 준호는 또다시 지수의 전화 한 통에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죠.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호텔 앞을 지나는데 우연히 지수를 보게 됐죠.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지수의 전화 통화 내용이 들려왔어요. 내일이면 끝나요. 드디어. 준호의 모든 걸 손에 넣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런데 그때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어요. 지수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경쟁사 사장과. 내일 결혼식이 끝나면 약속대로 준호 회사의 기밀 정보를 모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지수의 말이 맴돌았고 준호의 순수한 눈빛이 떠올랐죠. 새벽녘 문득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내일 결혼식에서 전 무언가를 해야만 했어요. 아침이 밝아왔어요. 창밖에는 축복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있었죠.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전 준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그 행복이 거짓된 것이라면 차라리 지금의 아픔을 택하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실에 있었고 지수는 그녀만의 승리에 미소를 짓고 있었죠. 모든 게 예정된 각본처럼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이 결혼식이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란 걸. 결혼식 당일 아침. 그날은 제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됐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한복을 입으면서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준호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머니, 너무 예쁘세요. 화장을 돕던 메이크업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꼭 장례식에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혼식 시작 2시간 전, 저는 신부 대기실을 찾아갔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지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문 앞에 섰는데 안에서 지수의 통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사장님. 오늘 결혼식 끝나고 바로 준호 회사 주식을 모두 넘기는 건 어렵겠지만 곧, 네,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들고 있던 꽃다발이 떨어졌어요. 소리를 들었는지 지수가 갑자기 문을 열었죠. 어머님?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님,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방 안에는 웨딩드레스가 걸려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가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지수야, 아직도 늦지 않았어. 이 결혼 그만두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는 잠시 웃음을 멈추더니
천천히 저를 돌아봤죠. 어머님,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하객들도 다 오셨는데.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경쟁사 직원이라고 했던 분에게서. 박 여사님, 방금 확인했습니다. 지수 씨가 준호 씨 회사 기밀 서류를 모두 빼돌렸어요. 이미 다른 회사와 계약도 마쳤대요.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넘기려고. 손이 떨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지수가 제 핸드폰을 휙 낚아채더니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어차피 이미 늦었어요. 차가운 목소리. 더 이상 며느리인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지수야, 내가 정말 우리 준호를. 사랑하냐고요? 어머님도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사랑, 그런 건 동화책에나 나오죠. 지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난 이제 30이에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요. 준호 씨 같은 사람. 이런 기회 다시는 없을 거예요. 돈도 있고, 순진하고, 더없이 완벽한 상대죠.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수는 순식간에 다시 그 완벽한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어머님, 이제 그만 나가보시죠. 결혼식 시작할 시간이에요. 그렇게 저는 쫓겨나다시피 대기실을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을 짚고 걸어야 했죠. 결혼 행진곡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고 준호가 긴장된 표정으로 단상에 섰죠. 그때 갑자기 준호의 전화가 울렸어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 회사 주식이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때 또 한 통의 전화가. 네, 지수가 전에도 이런 적이 준호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의 눈에서 뭔가가 깨져나가는 게 보였죠. 잠시 후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수가 입장했어요. 환한 미소를 띤 채.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모두에게 거짓으로 보였을 거예요. 지수가 준호 앞에 섰을 때 준호의 입이 천천히 열렸어요. 모두가 축하의 말을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그 순간 하객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들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리기도 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지수의 반응이었어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준호를 향해 미소를 지었죠. 그동안 보여줬던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미소가 아닌 차갑고 승리에 찬 미소였어요. 준호 씨,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이미 모든 게 준비됐잖아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도 다정함도 없었어요. 마치 사업 협상을 하듯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방금 전 받았던 팩스 내용이었죠. 지수 씨,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회사 주식이 왜 경쟁사 이름으로 넘어가 있는 거죠? 지수의 얼굴에 스치는 당혹감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차가운 미소를 되찾더군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늦으시네요. 순간 결혼식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처음부터 전부 계획된 거였군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맞아요. 처음부터 전부 다요. 당신을 만난 것도, 사랑에 빠진 척한 것도. 지수가 천천히 걸어와 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제 귀에 속삭이듯 말했죠. 어머님, 결국 아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네요. 이제 와서 이런다고 해도. 그 순간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처음부터 전부 다
어머니는 아셨던 거죠?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더 이상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거란 걸 깨달은 듯했죠. 어머니가 보내주신 증거들,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어젯밤 지수 씨가 경쟁사 사장님과 나눈 대화를 직접 들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지수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이제 다 알았네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매일 완벽한 며느리인 척, 사랑에 빠진 여자인 척. 왜 이러는 거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당신이 가진 것들이 탐났으니까요. 회사, 재산, 지위. 전 그저 그걸 가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수가 천천히 부케를 바닥에 던졌어요. 하얀 장미꽃 잎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어차피 이미 늦었어요. 당신 회사 주식 상당수가 이미 제 손에 넘어왔으니까요. 결혼식을 멈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때였어요. 뒷문이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한지수 씨, 기업 비밀 유출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지수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 아이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죠. 제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네요. 하지만 그 순간 지수가 제 귀에 속삭인 말. 그 말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해요. 경찰이 지수를 데리고 나가는 순간 그 아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어머니, 제가 이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와요. 겉으로는 자기가 졌다고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저를 괴롭히려 했던 거죠.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하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고 준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죠. 어머니, 준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말씀을 더 일찍 들을 걸. 전 왜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요? 그 순간 저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들을 꼭 안아주었죠. 아니야. 엄마 아들이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해줘서 고마워. 나중에 알고 보니 지수의 계획은 더 무서웠어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회사 주식을 모두 경쟁사에 넘기고 준호의 재산도 빼돌릴 생각이었대요. 이미 모든 서류도 준비해뒀다고. 하지만 준호가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거부하는 바람에 법적으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죠. 그리고 불법으로 빼돌린 회사 정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고요. 그날 저녁 준호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지수가 그런 사람인 줄. 엄마 마음이 그랬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좋아하고 싶었는데 자꾸 가슴이 불안하더구나. 그래서 하나둘 알아보다가 준호는 한참을 울었어요. 첫사랑의 배신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지금도 그때 준호의 눈물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지수 씨가 마지막에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하지만 전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겼어요라는 그 말이 결국 거짓말이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긴 건 지수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이긴 거죠.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끈끈한 믿음이 거짓된 사랑을 이긴 거예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준호는 이제 예전처럼 밝아졌고 회사도 더 잘 되고 있어요. 가끔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웃을 수도 있게 됐죠.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의 마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세상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직감이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건 결코 며느리가 될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부모의 마음, 그 직감이 때론 우리 자식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랑은 늘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는 것. 그건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는요. 그래도 전 믿어요. 우리 준호처럼 언젠가는 진짜 사랑을 만날 거라는 걸. 그때는 제가 먼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거예요. 진심으로, 따뜻하게.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돌이켜보면 그때 지수가 제가 이겼어요 라고 했지만 사실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진실이 이겼을 뿐이죠.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아보는 데는 역시 어머니의 마음이 가장 정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드실 때가 많으시죠? 자식들 결혼 문제로 고민도 많으시고. 하지만 기억하세요. 부모의 마음, 그건 결코 틀리지 않아요. 다만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할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이야기에는 아직 더 있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알아봤죠. 동네 한의원 원장님 따님인데 얼마나 속이 깊고 마음이 고운지 몰라요. 첫 만남부터 달랐어요. 수줍게 인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지금은 아들보다 제가 더 좋아한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밤늦게 죽을 끓여서 가져왔더라고요. 출근하느라 바쁠 텐데도 그 정성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이제 두 사람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예비부부랍니다. 서로 보는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며칠 전에는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요. 세상에는 힘든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게 우리를 더 행복한 곳으로 이끄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들 있으시죠? 자식들 결혼 문제로 가슴 아프셨던 그런 이야기들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그런 걱정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 준호처럼 더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새로운 며느리와 장 보러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